미래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남자가 있다. 그는 바로 알비렉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물리학자로 살았던 알비렉은 2011년에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런데 그의 사망을 계기로 그가 생전에 썼던 책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가 쓴 책에는 미래 사회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담겨 있었다. 알비렉은 자신이 미래에 직접 가서 보았기 때문에 미래의 모습을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당시 독일의 잠수함과 전함들은 막강한 기술력을 자랑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연합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미국은 자신들의 전함이 독일의 레이더나 해군에 발각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국은 필라델피아 실험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필라델피아 실험의 목적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켜서 특정 대상물이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하는 것, 혹은 그 전자기장으로 대상물 주위에 빛을 굴절시켜 해당 물체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1943년 7월 제3차 필라델피아 실험이 실행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날 실험 장치를 가동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실험 대상이었던 전함 엘드리지호가 필라델피아 해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분이 지난 후 엘드리지호는 필라델피아 해안에서 400km나 떨어져 있는 영국의 노포크 항구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다시 나타난 엘드리지호의 내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당시 전함에는 총 181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직 21명만이 생존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배 안에서는 40명의 사망자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120명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이한 필라델피아 실험은 미국 정부가 극비사항으로 지정해 은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 실험 당시 자신이 엘드리지호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엘드리지호에 탑승한 이후 갑자기 엄청난 섬광과 충격파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기절하고 말았다. 그리고 잠시 후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194년 후인 2137년의 미래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알비렉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2749년의 미래 세계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다시 1943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약 45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알비렉은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들을 책으로 써서 공개했다. 그리고 그렇게 늦게서야 털어놓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몬탁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비렉은 미래에서 다시 1943년도로 돌아온 다음 또다시 미국 정부의 몬탁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필라델피아 실험의 후속으로 공간이동과 시간이동을 연구하고 실험했던 비밀 프로젝트라고 한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후 알비렉은 몬탁 프로젝트에 관한 기억과 함께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기억도 잃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렇게 알비렉은 오랜 기간 기억을 잃은 채 살다가 어떠한 일을 계기로 기억의 한 조각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 이후 그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 모든 기억을 회복했으며 그제서야 과거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의 주장이 정말 터무니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필라델피아 실험이 사실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또 나타났다. 에드워드 카메론과 앤드류 박사 또한 필라델피아 실험 당시 자신들이 직접 엘드리지호에 탑승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알비렉이 직접 보고 온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2137년의 미래. 미래에는 지구에 커다란 기후 변화가 찾아오면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또한 지구의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해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바다에 잠겨버리게 되었다. 이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미래의 세계 인구는 크게 감소해 3억 명이 되었다.
이때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는 한 전쟁이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사이에서 발발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면서 미국의 인프라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더 이상 국가로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 미래의 의료 시스템은 진동이나 빛을 이용한다. 2749년의 미래. 이때는 엄청난 자외선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미래 도시들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돔으로 덮여 있다. 사람들은 지상 도시뿐만 아니라 반중력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공중 도시에도 많이 살게 된다. 공중 도시는 지구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지구 반대편으로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자동 운송 머신이 개발되어 자신이 원하는 이곳저곳을 빠르게 갈 수 있는 편한 세상이 된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매우 이성적이었으며 실용적이었고 여러 면에서 진화되어 있었다. 미래의 세계는 중앙본부에서 모든 일들을 컴퓨터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선출된 정부도 없었고 각 나라를 통제하는 정부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중앙본부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식량이나 상품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갈망하지 않고 화폐도 필요 없게 되며 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군대도 없었으며 외부 세력의 침략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도시 곳곳에 무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2749년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 외계로부터의 어떠한 침략도 없었으며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침략 등의 위협 상황은 보지 못했다. 2749년의 세계에는 타임머신 기술이 있었지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749년으로 오게 된 것이므로 타임머신을 이용해 내가 살던 시대로 복귀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알비렉이 이 책을 집필했던 시기는 1980년대 후반 무렵이다. 그런데 이때는 해수면 상승이나 자외선의 위험, 그리고 중앙 컴퓨터 통제 시스템 같은 것을 현실에서 떠올리기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너무 허황되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20년 넘게 시간이 흐른 뒤 사회가 많이 변화하면서 이 예언이 현실과 멀지 않으며 충분히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아졌다. 미래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알비렉. 그가 보았다는 미래의 모습은 정말 사실일까?